저희는 메디온테크입니다. 오늘은 메디온테크 남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니네요. 네, 저는 모발이식 하는 의사 한상보입니다. 지식을 심으려고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잘한다? 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을 성형해서 다른 쪽으로 이식하는 윤기범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기자님. 네, 저는 지식 잘 성형되고 잘 심은 지식을 잘 전달하는 기자 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컨디션 되게 좋다 지금. 그런가요? 살아났다. 네. 제가 오늘 저 게스트분도 예. 소개. 네, 안녕하세요. 우연히 여기 오게 된 지식을 많이 배우고 싶은 저 외과 의사 민선영이라고 합니다. 야, 딱 손님. 처음으로 여자 선생님께서 출연한. 감격의 모기미입니다. 지금 그거 먹었거든요. 그거 상토과자 먹어가지고 목이 좀 메이는 거예요. 오늘 저 산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또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네. 원래 저희 메디온테크에서 피곤함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정우 기자님께서 피곤 담당이신데 오늘 너무 쌩쌩해가지고 오늘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교수님을 뵈니까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기운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신 선생님은 그 민선영 교수님이신데 본인 소개를 한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한번. 저는 지금 이제 2021년부터 아성병원에서 그 입원 전담이라 그래가지고 입원 환자들을 전문으로 보는 이제 호스피탈리스트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알리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이것저것 관심은 많아요. 그 똑같이 저도 관심 많고 생각은 많지만 행동하지는 별로 않는. 그래서 그게 차라리 나아. 그런 많은 것들 얘기해보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생각만 하는 게 나아요. 왔습니다. 네. 그 호스피탈리스트 금방 입원 전담이 이게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원래는 이게 미국에서 조금 도입된 거고 우리나라는 2016년도인가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입원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입원해 있으면 의사 보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보통은 입원한 환자분들 교수님 주치의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전공이 레지던트들이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외과 같은 경우는 전공이나 그 이제 교수님 다 보통 수술방 들어가거나 노인회를 보거나 응급환자를 보거나 항상 바쁘기 때문에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제대로 돌보는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긴 하긴 하지만 외과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레지던트가 없는 병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지던트가 이제 3년제로 바뀌면서 더 수요가 줄어들면서 환자들의 사실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환자들은 많아지고 중증도는 높아졌는 데 비해서 그 환자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미국에서 약간 벤치마킹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조금 도입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큰 병원 중심으로 웬만한 대학병원을 좀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동을 전담해주는 네, 병동을 전담을 해가지고 병동에 있는 입원 환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가서 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처리가 되죠. 재밌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가 없었죠 옛날에. 예전에는 조금 더 병동이 조금 약간 조금 어수선하게 조금 움직여줄 때가 있을 때는 오다도 바로바로 약 안 나오고. 저 약국 같은 거 약도 그냥 미리 쟁여놓고 있는 경우도 가끔 있었었잖아요.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되고 무조건 약국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오더가 내야지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오더를 이제 의사가 무조건 내게끔 되어 있으니까 법상 수술방에서 있는 병원을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처리해줘서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환자분들의 이제 의료 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전문의가 아무래도 환자를 보게 됩니다. 재밌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대학병원 가면 진짜 입원 병동이 이제 외딴 섬처럼 환자들이 그냥 앉아 있고 의사를 만나기가 너무 힘든 게 의사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들 바쁘거든요. 그래서 병동을 전담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는 의사가 있다는 거는 환자의 어떤 만족도나 보호자의 어떤 만족이 클 것 같습니다.
그쵸. 보호자랑 환자의 만족도 굉장히 예. 높죠. 바로바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제 환자의 경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CT나 이런 걸 직접 보면서 설명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 괜찮다. 의사도 지금 하신 것처럼 너무 바쁘니까 대학병원, 이제 큰 병원에 가면 의사 보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 그리고 예약하기도 하늘의 별따기.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동네 의사 3분, 5분만 가도 만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려면 최소한 뉴욕이나 LA 쪽에 만나는 예약에서 보기까지 평균 기간이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은 거고, 입원에서도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바로 처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시는 교수님도 조금 더 마음 편하죠. 왜냐면 네. 병동에 환자들이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갈 수가 없는데 우선은 전문의가 되어주고, 이제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또 세팅하는 서버들이 많거든요. 그 뇌 쪽에 갑자기 문제 생긴다 그러면 신경과 파트가 항상 상주하는 데가 있어서 문제 있으면 바로 달려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뭐 이제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또 바로바로 달려오고, 그다음에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안 좋아지면 중환자외과팀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또 파트가 또 준비되어 있는 파트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판단해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환자를 빨리 잘 문제 없이 보는데 좀 많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죠. 병동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외과 의사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외과 전문의를 딴 다음에 글로 가야 되는 네네. 거예요. 외과 전문의를 따야 되고,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가요. 왜냐면 대신에 이제 수술하는 거를 아무래도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신 외과 의사가 항상 같이 해줘. 그래서 같이 배울 수 있게. 근데 이제 어차피 병동을 보는 거다 보니까 수술보다는 포스트오피, 이렇게 수술 후에 케어를 주로 하는 이거 거라서, 봐야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사 외과 환자들은 외과 의사들을 보면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저희 병원의 가정의학과는 굉장히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내과도 네, 내과 그들을 보니까 근데 이제 내과 선생님들은 내과 스페셜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딱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파트로 가시고, 보통 내과 선생님이 외과 스페셜리스트로 오시는 일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그 병실 전담 의사가 있으면 그것도 급여를 지불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에 대해서 그 의료 수가를 하나요? 네, 그게 저희가 따로 이제 수가가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아, 그렇다. 근데 이제 날마다 네. 이제 이게 세 가지 형이 있는데, 주 5일제 형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주 5일제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이제 주말을 쉬고 이런 형이고, 주 7일째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 내내 이렇게 하시는 게 있고, 주 7일이면서 당직 쓰는 시스템이 있어요. 당직까지 일반 전담이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보다 지금 이렇게 지원율이 높지가 않아서 당직팀까지는 다 제가 못 풀고 있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가정할 건데. 거의 지금 한 명 구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돼요. 네. 저희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뭐야? 프로그램이 바뀌면 안 되는데. 저희 따로 연락 주십시오. 어. 네, 한번 딱 보내드릴게요. 제발 저희 와이프가 저 벌어오는 돈 내가 쓰고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일을 일한다 그러면 잠은 언제 주무시고? 예. 그게 24시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2시간 일하고. 7시부터 저녁 7시. 이거는 이제 병원마다 약간 운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유도리가 있기는 한데, 괜찮네. 우리 와이프는 밤에 일합니다. 내가 집에 퇴근하면 집사람 병원 가면 둘이 마주칠 일도 없고. 근데 무조건 7시부터 7시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아직 당직팀이 제가 꾸려지진 않아요. 저녁 7시부터 다 아침 7시까지. 그건 아직 안 나고. 그건 아직 안 우리 나고. 와이프 그쪽으로 보고 싶어요. 그거 제가 꼭 뽑으면 되는데. 너무 좋다, 그 자리. 아니 근데 지금 외과 선생님이시고 입원 전담이신데, 근데 선생님처럼 그 외과를 하는 여성이 많진 않잖아요. 그리고 입원 전담이 하시는 분도 많고. 한국에는 굉장히 많고요. 아, 왜 요즘에 레지던트는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여학생들이 많이 남자가 더 나오니까. 귀합니다. 네, 그래서 여학생 많이 나오죠. 많고, 그다음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경력이 좀 다른 걸 하다가 조금 온 사람이 있고, 지금 이제 레지던트들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오히려 이런 시스템 때문에 환자를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내는 걸 많이 할 기회는 있지만 막상 나가면 이제 자기 환자들 포스트오피 하는 것도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해가지고 환자를 보는 걸 배우고 이제 펠로우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좀 고름부듯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환자와 이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거든요. 저도 레지던트 때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저 환자랑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일이 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제일 처음 했던 게 사실 펠로우 때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큰 병원을 빼려고도 너무 힘드니까 환자랑 유대관계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게 레지던트들한테는 좋은 이제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서 어차피 모든 의료가 다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레지던트 끝나고 오는 친구들도 요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외과 의사를 그래서 선택을 해서 거기까지 가셨는데 한번 그 학생 때부터 외과 의사를 선택하고 가셨던 거예요? 아니, 저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외과를 선택하고 이게 되게 지금 이거 보면서 제 인생을 보면 인생을 참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구나. 사실은 저는 원래 약간 문과 체질이어서 사실 의대를 가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어디 갔어요? IMF가 터지면서 약간 나이가 나오는데 IMF가 터지면서 약간 이제 약간 의대로 쏠리는 분위기, 의대, 교대 막 이런 데로 좀 쏠리는 분위기 약간 휩쓸려서 의대를 갔었고 가고 난 다음에도 사실 좀 정신과 같은 게 문과니까 정신과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정신과 환자분들이 아니더라고 말이야. 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물론 이제 그게 나오면은 그런 걸 하기는 하지만 이거 조금 힘들겠다 싶어서 사실 그 다음에는 하고 싶었던 게 내과였어요. 내과 아니면 산업의학과. 이렇게 돌아다니면 우리 산업은 제일 꿀. 아니 그거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나중에 다 좋은 거 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건 잘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내 안에서 중에 제일 잘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이런 걸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조금 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과를 못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바이탈을 이 하고 싶었구나. 불치병이죠. 바이탈을 하는 걸 하고 싶어서 외과를 하게 됐고 사실 그 다음에도 외과 중에서도 약간 내과 계통 있는 게 중환자 외상외과거든요. 중환자 의학을 하려다가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본인이 중환자가 가까워. 그래서 진짜 환자분들이 저보고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안 좋아서 했던 게 이제 브레스트 파트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파트를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도 계속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다시 그냥 저는 환자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내과적이나 약간 심리적인 부분을 보는 걸 좋아해서 이런 자리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게 됐죠. 잘 가시고. 일을 하는 거는 되게 재밌긴 한데 안산병원 워낙 환자분들이 안 좋은 분들이나 중환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가끔 힘을 붙일 때도 있으면 근데 너무 교수님들 훌륭하셔가지고 제가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그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들 외과시거든요. 이제 지금도 현역 일하시다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접종 맞고 부작용으로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일을 지금 못하고 코로나 접종이 진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인지 정말 건강히 80원 내가 졌어. 와 깜짝 놀랐네. 그 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자꾸 선택이 자꾸 바뀌게 되는데 얘기하는 건 희노애락이 다 있을 수 있고 얘기하는 본인의 병환 때문에 선택 여부가 계속 최선의 선택을 계속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물론 많이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의과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할 때 느낌은 나는 더 스스로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를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거의 몇십 년간 거의 외과 의사 살다가 안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힘들 때는 사실 남극 갈 때가 제일 힘들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딱 외과 의사를 그만둬야겠다 생각했던 시점이라서 보통 그런 마음이 들면 난 그걸 가능. 그때 이상하게 남극 그게 저한테 떠오르네, 그죠? 좋았어요. 모든 사람인데 막다른 막장에 딱 가면 남극이나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그런 됐구나. 것보다 이제 그 나중에 친구가 여기 이렇게 있어 하고 장난으로 보냈는데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그래 여기나 가볼까 하고 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들었던 그걸 하다 되게 힐링이 돼서 왔어요. 근데 인생을 진짜 바닥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이제 길이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주저앉아 있어서 다시 이렇게 사람만 있으면 사람 멋진 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길을 헤매고 있으신 분들은 잠깐 앉아서 보시면 또 다른 길이 제가 이렇게 남에게 함부로 충고할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몇 프로 고비가 있을 때 남극 잠시 갔다 오신다. 잠깐 앉아가지고 숨을 고르고 있으면 다른 길이 생기니까 절대로 뭔가를 포기하시지 말고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어요. 됐다. 엔디에 한말 잘했어요. 끝났네. 오늘 방송 녹화부는 끝났다. 막 힘들 때는 남극 잠시 갔다 오자. 잠시 기다려보자. 남극이 아니고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면 힘들 때 한번 얘기한 거죠. 남극을 가고 얘기하는 배를 타시고 배도 탔잖아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그게 이제 제 인생의 그거였죠. 여태까지 살아왔던 일정이 딱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외과 의사가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이제 큰 수술 같은 걸 막 하다가 보니까 되게 힘에 붙였어요. 지금도 외과 선생님들은 좀 대단하신 게 날마다 혼자 싸우는 거. 진짜 옆에 물론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가지만 내 이름을 걸고 수술한다는 거는 항상 가슴 떨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장 떨리는 일. 무섭죠. 그쵸, 무섭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압감이 심해서 근데 뭐 진짜 조금 사실 살짝만 쉬려고 그랬다가 일이 완전히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심리적 압박감도 되게 심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외과 의사를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되게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사실 그다음 하고 싶었던 게 NGO예요. NGO요. NGO 활동. 그래서 NGO가 뭐죠? 설명 NGO 뭔지 설명. 우리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초등학생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국경을. 아니면 뭐 민간 고단체 네, 이런 거 민간 그런 거를 꼬마들 되게 많아. 그렇게 하고 해서 그쪽으로 선생님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때 또 제 친구가 한 명이 군대로 파견 나가는 게 그 평화유지군. 평화유지군, 유엔 평화유지군처럼 나가는 그냥 것처럼. 하는 병원 약 의사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아니라 군대 코이카에 아, 근무 중에 코이카로 라오스에가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라오스가 NGO 사람들 되게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거기서 NGO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런데 이제 NGO 활동을 하려면 이제 외과가 아니라 외과로 가면 계속 수술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예 이제 대학원을 가가지고 그게 국제보건을 하는 대학원이 있거든요. 서울대나 연세대나 이런데 아예 대학원 쪽으로 가서 막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남극을 가게 된 거였어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거. 거기보다 남극이 나아. 남극은 가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여행을 가면 보통 그렇잖아. 일상을 떠난 이 모든 고민들을 안녕하고 가버리니까. 그다음에 핸드폰 안 돼. 핸드폰은 되긴 하는데 와이파이가 드물게 터지기는 하지만 근데 일상을 떠나서 4개월을 있다가 오니까 그러니까 딱 돌아오니까 그 일상이 그렇게 힘들었던 일상이 되게 연해져 있어서 그 고민들이 그래서 그래 다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펭귄들도 사는데 나도 살아보자. 그러니까 남극에서 귀인을 만난다고 하더니 펭귀인을 만나. 펭귄이 죄송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는 남극은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네.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죠? 그 얘기 좀 해주시면. 근데 제가 탔던 거는 그러니까 그 뭐지 남극이 가능하면 보통 아시는 방법은 이제 월동하는 선생님 월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기지랑 장보고기지는 월동을 하고 근데 거기도 이제 이렇게 비행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배로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이제 최근에는 뭐 K루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륙 탐사는 저거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남극 기지 사람이 살려면 물자를 보급해야 되잖아. 물자 보급도 비행기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배가 들어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최근은 아니죠. 이제 꽤 오래됐죠. 그래서 쉐빙선이 있잖아요. 아라옹으로 지금 이제 하나. 꽃 하나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라온에 보통 사람이 한 80명, 85명 정도 타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의사가 그래서 일상이 공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간 성의로 들어간 거라 그래서 배를 타고 밥은 잘 나오나요, 선이? 살이 좀 제가 이렇게 말라가는데 이렇게 짜요. 그 먹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마르면 더 짜증이 나고 더 비관적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먹으니까 오히려 좀 고민을 해결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역시 잘 먹어야 된다. 네. 근데 되게 거기 그 주방에 들어가신 분들 솜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잘 먹고 밥 잘 못하면 바닷속에 떠는 그래서 밥 잘해야 되겠어. 고깃밥이 되는 거예요. 고깃밥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 먹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군요. 그리고 오늘 등산까지 하고 오셨잖아요. 등산하는데 여기 아산병을 와가지고 그 말씀드린 일도 12시간을 일을 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긴장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중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신경 곤두서게 하는데 이제 오후 정도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거 집중력이 봤더니 제가 체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을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낮은 산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이제 등산하신 분들 꽤 많아요. 교수님들 중에. 그래서 한 분이랑 갑자기 술 먹다가 지리산을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300m도 겨우 올라가는데 이렇게 민폐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말마다 등산을 갔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리산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라마에서 가게 됐는데 산을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리산도 갔다 오셨네요. 네, 지리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내년에는 킬리만자로를 갈 생각이. 그래서 이제 내년에 킬리만자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진짜 말질입니다, 말질.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 되게 힘든데 정말 정직하잖아요. 힘든 만큼 올라가면 꼭대기 갈 수가 있어서 그런 약간 정직함을 느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인생은 열심히 해도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올 때가 많은데 산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성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약간 위로가 되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산이 보여주니까 그게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좀 한번 해보세요, 두 분도.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네, 무릎 보호대 제가 좋은 거와 추천해드릴게요. 올라는 가는데 내려오니까. 스테이크. 항상 늘 새로운 걸 찾아서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얘기는 배를 타고 남극도 갔다 오시고 등산도 늘 새로운 거, 호스피탈리스트 새로운 것도 하시고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꾸 새로운 걸 찾으시는 그런 혹시 이유가 있어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순발력이라든지 순간적인 창의력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새로운 거를 찾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정착을 못하는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 또 뭐가 새로운 게 없나? 제가 우선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큰 경험을 제가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사모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잘 안 보면 제가 뭐 하는지를 잘 몰라. 이런 채널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안 해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고 뭐 이렇게 되게 행운인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게 뭘까 하면서 저는 한번 빼고 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주소 듣다 보니까 저건 뭐지 하고 막 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도 사실 새로운 자리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남극을 더 갔다 오고.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저는 항상 남극 항상 갔다 오고 싶습니다. 월동을 한번 해보시죠. 월동 괜찮습니다. 미국에 계신 한 기자님 지금 말씀 들으시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자님은. 지식을 전달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저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두 분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길게 제가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지 않게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말하자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나오신 교수님 중에 가장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는 데서 아주 기쁘게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말씀하시는 게 재밌잖아요. 이전에 한번 네. 유튜브 찍어봤는데 그때 제가 아주 횡설수설했거든요. 약간 그때의 경험을 바탕해서 이렇게 해야 편집이 잘 되겠구나라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생각도 다 해가고 싶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편집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셔가지고 아주. 근데 정확하게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남극을 갔다 오신 거죠? 네. 들어간 게 2014년도 12월 달에 들어가서 2015년도 4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2014년 11월 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앞에 들어갔던 선생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한 달 만에 나오시게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12월 달에 뽑혀가지고 들어가서 보통 들어가는 분들보다는 한 달을 더 적게 일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약간 뭐 좀 오래되시긴 했는데 좀 루틴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 남극에서는 그냥 배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배 안에 이제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게 바로 백야예요. 밤이 계속 이제 화나니까 눈을 뜨면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가 구별이 안 가. 그러면 이제 물론 시계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식당을 내려가면 돼요. 식당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면은 낮인 거고 식당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밤인 거거든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혼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진들이 타고 그다음에 이제 크루분이라고 해서 승무원들이 타는데 승무원들은 이제 이렇게 2인 이렇게 자기 듀티가 정해져 있어서 시간 맞춰서 그 시간 일을 하고 승무원들, 이제 연구원들도 거기 배에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해양 작업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낮 동안에 연구를 하고 밤에 자고 약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저는 저 혼자 계속 병원에만 있고 환자가 오면은 이제 보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자유로우니까
그 루틴을 지키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낮에 끼어 있고 밤에 자고 이거를 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계속 또 24시간 내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 쪽에다가 제가 뭐 갑판에 간다고 적어놓거나 혹시라도 또 응급 환자가 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진짜 급하면 방송을 하기는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정해놨었던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환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워낙 오랜 시간 가다 보니까 안에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해놓으면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옆에 책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총균세 그걸 다 읽고 왔거든요. 읽기 싫던 평균세를 읽고 다 외워져서.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제 장보고 계실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때 저희는 사실 못 내리게 되긴 했었는데, 한 세 번째가 갈 때는 이제 내렸거든요. 그래서 장보고 기지도 한 번 정도 봤었고, 사실 그냥 특별하게 그 남극을 갔다는 거지, 그냥 배 안에서 계속 생활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특별하게 남극을 갔다 빼고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움직이는 배에서 일상적인 생활이지만 시간대도 계속 조절해야 되고, 생활하는 리듬도 계속 바뀌고, 건강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역할, 예방에 대한 역할과 최종 후손까지를 다 책임져야 되는 유일한 의사예요. 생각을 막 좀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일반적인 의사들한테는 좀 없는 경험을 배에 있었을 때는 그 드라마 본다고 몰라. 막 나와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야.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다행인 게, 저때는 큰 사고가 그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저 앞에서는 이게 헬기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화상 입었던 경우도 있었고, 지금 저 뒤에 갔던 선생님들은 환자가 안 좋아서 배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그걸 결정하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왜냐면 배를 한번 돌게 되면 운용비가 엄청 많게 깨지는데, 제 말 하나만 믿고 오는 거잖아요. 이 환자는 지금 수정해야 되는데 이 말 하나를 믿고 가는 거라서.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뭔가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거의 피지컬이라든지 이제 환자를 이렇게 만져본다든지 이렇게 안쪽이 어떻게 아픈지 알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여기 한국에 있는 의료진이랑 충분히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카톡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해송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저는 운이 너무 좋게도 그런 환자분이 없으셔가지고 잘 지내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민교수님이 가시는 동안에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 일이 있었던 사람들도 잘 어떻게든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젠가 올 때는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응급학과 책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내가 저는 외과 의사지, 사실은 이제 거기 이제 정형외과적인 환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대라든지 이런 데가 삐끗해가지고 허리 삐끗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냥 실제로 골절이 있었던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응급학과 책이랑 스플린트 되는 거, 손거봉대 되는 법 이런 거까지 다 그걸 책을 다 가져가서 계속 그 초반에 봤었거든요. 초반에 사실 되게 무서웠어. 왜냐면 무슨 혼자 생일 어떡하지? 네. 나 혼자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적응이 되고, 다행히 이제 거기 연구원분들도 워낙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조심하시니까 그런 치명적인 그런 일은 없었는데, 한 달 정도는 엄청 긴장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나는 이제 초반에 뉴질랜드에서 장보기지 가는데 한 일주일간은 파도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그때 배멀미를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거의 호수 같아요, 바다가. 진짜 실크 같아요. 그래서 그 막상 그 남극 안에서 배가 떠날 때는 그냥 호수 안에 있는 것처럼 되게 단단하게 지났고, 거기 이제 그 북지방으로 되게 힘든 한 일주일? 이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 시간에는 안 돌아다니고 방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거기 돌아가다 왜 많이 가고 네. 요즘 한 사람 그 가다 일만 주고. 그러니까 이게 극으로 가는 데가 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북극도 가라고 그래. 호기심이죠. 뭐. 호기심이 있으시고, 늘 호기심이 있으신 교수님이시니까 거기까지 가셨어요. 예전에는 정말 여기 사람이 되게 많이 죽었겠다 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금 멀리 떨어지면 굉장히 험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데를 지나갈 때만 여기가 심청인가 봤을 수 있겠다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 쌀을 때리 모아야 돼, 쌀을. 공양미 상들이라고. 만약에 다시 한번 배를 타서 가시라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그 시기 휴가만 내준다 그런 거 할까 아, 봐. 아, 안 내주시겠죠? 어떤 매력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데. 근데 딱히 뭐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너무 제 마음이 편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이제 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론 아니면 바다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금 모든 생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먼지가 이렇게 막 부유할 때 들어가면 먼지가 싹 갈아져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인생에 있어서의 여행이나 새로운 일은 늘 새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리프레시라고 하는 건 늘 있어야 되는데 리프레시를 늘 새롭게 민유는 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도 고민이 있으실 텐데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있어요? 또 하시려면 그런 고민 같은 건 없어요? 그렇게 치명적인 고민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일상생활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 것이냐 아, 준하려면 결혼을. 이혼해는 안 돼. 예? 이혼해야 돼. 연애는 많고 갑자기 연애 프로그램을 사랑만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연애를 연애만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우리 인생. 알겠어요. 그죠, 한 기자님? 네네네네. 결혼은 안 하셔도 될 것 이게 같아요. 제일 중요하네요. 제가 아주 경청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20분마다 프로그램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말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궁금해하면서 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우리나라는 뭐 늘 이렇게 뭐 사실 응급의학 마찬가지고 뭐 또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 뭐 소아과도 최근에 문제가 되게 많았지만 뭐 항상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 남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이런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제 뽑아 어떤 그런 시스템인 거죠. 해외도 비슷한가요? 네. 일단은 극지나 이렇게 원격으로 나갈 수 있는 공고가 정식적으로 나오긴 해요. 늘 채널을 오픈하고 계셔야 되는데 의사들이 들어가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학회에도 와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것거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직접 뽑는 직들도 있습니다. 그런 공고들이 나와서 이제 지원하셨던 건 그렇게 해서 지원하신 거죠. 네. 의사들 사이트에 네네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의사는 이런 데 안 가요. 일반적인 뭐 그냥 사람들도 뭐 요리사분들도 안 가시죠. 저 사실 기상학과를 나와서 저희 아는 사람들도 뭐 갔다 오곤 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죠. 항상 지하철에서 맨날 보거든요. 맞아요. 광고를. 지하철. 그래서 근데 지하철에서 도대체 이게 지하철에 이거를 게재하는 심지는 뭘까? 뭔가 생활 힘들었을 때 보고 지원하게 만드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했었어요. 항상. 대인보험증 이리로 와라. 한번 지원할까 했었는데 거기잖아요. 완벽이라는 게. 저는 사실 진짜 저 기상학과 석사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더라고. 학사는 이제 안 되더라고. 그래서 늘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저도 코이카는 시험 봤었어요. 근데 코이카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뭐 특별히 사실 뭐 제가 뭐 봉사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했는데 코이카는 뭐 제가 전공이 없어서 안 되더라고. 전 이게 뭐 다른 전공이 없어서 뭐 한국 교육을 했는데 그 시험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요. 다들 남극에서 한번 모일 뻔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 저는 안 갑니다. 네. 뭐 머리 요즘에 저기 VR로 원격으로도 심을 수 있으시니까요. 원격으로 하세요. 나중에 이 채널을 이렇게 해서 극지에서 같이 한번 하는 걸 한번 또 계획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극지 연결해주면 너무 좋죠. 연결해서. 나는 네네. 배 얘기를 해. 배도 연결해요. 배 네네. 먹을 시간에 오늘 뭘 먹는지 이런 거 잠깐 나오고 되지. 네, 뭐 한국에서 잘 모르시면 그래서 너 찍어두는 방법 듣겠네. 그래서 병원을 그만둬야 돼요. 뭐 여기 해외 오면은 뭐 워낙 막 의사분들 이렇게 뭐 다 마찬가지지만 또 약간 좀 국내 의사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걸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 병원 아까 뭐 유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병원에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가서 너무 오래 기다려요. 아니 병원 가서 기본적으로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일반화를 시킬 수 없죠. 저 경험을 비춰보면 저는 그래도 시골 살지만 그래도 이제 근처에 이제 학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병원이 있어서 이제 비교적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뭐 소아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쫙 나눠져 있는데 가서 검진하고 의사를 보는 시간은 이제 난 외국에서 의사 보는 시간이 길다고 했는데 상담을 하고 나서 또 그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그리고 또 의사 나와서 또 한 10분 있다가 또 와서 또 한 거 하고 또 한 20분 있다가 해서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들 이제 안과 진료하러 사실 진료가 아니라 그냥
체크업하러 갔는데 실제로 한 거는 뭐 몇 개 없었고 거의 3시간 했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너무 진이 빠진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예. 한국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이제 아직도 지금 많은 한국에 계신 재미교포, 재외교포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한국-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중계에서 오히려 뭐 사실 저희 채널이 이렇게 뭐 아직까지 홍보 많이 안 됐지만 해외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의사들 자기도 이제 의사 매칭하려고 저희가 뭐 매칭 프로그램 아니지만 의사 누가 유명한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아성병원 오시면은 특히 외과에 오시면은 민 교수님을 네. 입원을 예, 안 좋은 점이 있나? 입원을 꼭 해야 뵐 수 있는. 이번에 하지만 네. 특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 교수님 계획은 어떤 계획? 우선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또 뭘 해볼까 하는 게 있고, 제 이제 최종적인 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놓은 거는 이제 저는 요새 웰빙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의료기술도 엄청 많이 발달하고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임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제가 보는 환자분들이 이제 주로 암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임종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이러한 인간의 죽음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웰다잉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추후에 제가 최종적으로 더 배우고 싶은 건 호스피스 쪽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잘 죽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아프신 분들의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요새는 거의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쪽에서 하시지만 그런 쪽에서 마지막을 안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이렇게 연계되면서 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미국 쪽도 지금 그런 쪽이 굉장히 화두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고령 사회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요새는 뭐 실버타운이라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가 가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실 되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잖아요. 마지막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사신 것만큼 마지막을 그렇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충분히 삶을 누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너무 병원에 있게 되면 너무 이제 치료에만 치이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전원사까지 가는 건 좀 오하기는 하지만 자기 죽음에 대한 이런 권리 같은 것 좀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쪽에서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일을 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엔딩. 네. 끝으로 좀 그 후배 의사들이나 후배들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그때 그런 말할 정도까지 경험이 많은 거는 아닌데,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병원에, 지금은 이제 제가 학생들을 만나지는 않으니까요. 학생들을 만나면 항상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왜 의사가 됐니? 근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왜 의사가 된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고, 레지던트 때까지도 안 했었어. 뭐 왔다가 펠로우 하면서 이게 환자랑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사가 돼야겠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제 공부가 너무 힘들고, 일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못했을 거라서 한 번 정도 짬이 난다 그러면 어떤 의사, 내가 왜 의사가 됐을까 정도는 한 번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기회를 하다가 끊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좌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또 다른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그 새로운 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조금 무섭겠지만 또 설레이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도전해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방송 끝. 할 말이 없다. 깔끔합니다. 너무 엔딩 멘트를 잘해주셔. 준비 오신 것 준비 조금 네. 했습니다. 오늘은 외과 의사로 지내시면서 배도 타고 남북도 가고 등산도 갔다 오시고 오늘 북한산도 다녀오시고 지금은 그 병동 정담이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또 아주 꼭 필요하고 또 재미있는 또 그런 또 이야기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와이프도 꼭 취업할 수 있도록 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심플하죠. 예, 끝. 네.